안녕하세요. 수원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박현진입니다. 수원시립미술관 어윈올라프 완전한 순간 불완전한 세계는 한국과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수원시 수원시립미술관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협력으로 개최한 전시로 어윈올라프의 40여 년간의 작품 중 11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 제목 완전한 순간 불완전한 세계는 작가가 스튜디오 연출과 현지의 현장감을 배경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그 시대와 분위기를 자신만의 고유한 형식으로 구현해내고 있는 모습에서 착안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유서 깊은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네덜란드의 예술 분야 중 현대 사진에 대해 소개합니다. 어윈올라프는 네덜란드의 대표 작가로 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실험하며 동시대 이슈를 매혹적인 이미지로 담아내는 작가입니다. 처음에는 저널리즘을 공부했으며 글보다는 사진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선택하며 상업사진과 예술사진의 경계를 넘나들며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의 총 4개의 전시실을 사용하는 전시로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라익스뮤지움의 허가를 받아 준비한 특별 섹션과 작가의 시리즈를 살펴볼 수 있는 1, 2, 3부 섹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별 섹션에서는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17세기 네덜란드 명화를 레플리카로 제작하여 어윈올라프가 영향받은 작업을 이미지 대 이미지로 매칭하여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그리고 2, 4, 5 전시실 3부로 이루어진 불완전한 세계를 한 장의 사진으로 완전하게 담아낸 시리즈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1 전시실의 특별 섹션 12인의 거장과 어윈올라프 공간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윈올라프는 어릴 적부터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인 라익스뮤지움에 전시된 회화들을 감상하며 풍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2018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은 올라프의 주요 사진, 영상 작품 500점을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 라익스뮤지움은 올라프의 사진 작품 12점을 미술관 컬렉션 중 각 작품과 관련된 네덜란드 거장들의 명작 회화 작품과 나란히 전시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작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628년의 작품인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시면 머리 뒤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화상은 렘브란트가 23살에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표현 방식을 연구하고자 제작한 작품입니다. 머리 뒤편에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의 사이사이에 빛이 스며들어 있어 얼굴 앞쪽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왼편에 위치한 어윈올라프의 작품 해니를 보시면 어윈도 비슷한 방식으로 목의 방향과 빛의 흐름으로 신체를 드러내며 이 방법을 사진 작품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작품의 제작 시기는 약 300여 년의 간격이 생기지만 어느 시대나 어느 매체를 활용하거나 같은 예술가로서의 고민이 녹아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작품은 1655년부터 1660년에 네덜란드 화가 얀 하빅스스텐의 작품 단장 중인 여인입니다. 17세기에는 영상이나 스틸컷과 같은 개념이 없어서 그림으로 직접 움직임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이미지 속 여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난 전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얀 하빅스스텐은 여성이 양말을 신고 외출할지 아니면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양말을 벗으려고 하는 건지 관람객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하나의 그림이지만 더 많은 추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옆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 모습은 비탄 시리즈 중 하나인 바바라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바라는 의자에 앉아서 혼자만의 생각에 빠진 듯 보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양말을 신어야 할 때인지 단추를 잠가야 할 때인지 이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이라면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표정이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17세기 네덜란드 거장의 작품과 어윈 올라프의 사진과의 긴밀한 소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은 예술가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했을 질문인 생각이나 감정의 상태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처럼 어느 시대나 모든 예술가는 같은 고민을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각 해와 작품들에서 어윈 올라프가 영향받은 부분, 그리고 그가 받은 영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전시실의 일부 순간 서사적 연출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윈 올라프는 철저한 배경 연출을 통해 인간의 극적인 감정을 서사적으로 연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 존재의 연약함은 그의 작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이후 그는 주로 감정과 정서에 대해 작업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감정 시리즈로는 2004년 비, 2005년에는 짜증나는 희망, 그리고 2007년에는 비탄이 있습니다. 먼저 2004년 비 시리즈입니다. 어윈 올라프는 2001년 9.11 테러 공격의 결과를 보며 이 시리즈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 9.11 테러로 인해 이후 몇 달 동안 서구 세계에 불어닥쳤던 얼어붙은 분위기와 정치적, 사회적 합의들에 의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함께 같은 공간에 서 있지만 무표정의 어떠한 교감도 없어 보입니다. 작가는 전체 시리즈의 등장인물들은 고립되어 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보이고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이미지 속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외로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짜증나는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은 3채널 설치 작품으로 등장하는 세 인물, 간호사, 수수께, 그리고 복도의 소녀가 한밤중에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대해서 각자 심란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인물은 자신의 방식대로 망설이고 짜증내다 무언가 행동을 하려는 순간 음악이 갑자기 멈추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순간 느끼는 안도감과 좌절이 뒤섞인 감정을 각자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명의 인물 모두 혼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같은 공경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은 전시장 안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화이트 벽면 사이로 보이는 진한 회색 공간의 작품들은 2020년 만우절 시리즈입니다. 만우절은 팬데믹 이후 우리 모두를 마비시켰던 비현실적인 상황들에서 작가가 느꼈던 감정을 이미지화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치 끝을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영화에 출연한 하찮은 엑스트라처럼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 감정을 시간대별로 나열한 만우절 시리즈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을 보면 오전 9시 45분, 오전 9시 50분처럼 시간대별로 기록을 합니다. 만우절 작품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항상 붐볐던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비워진 슈퍼마켓의 선반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이 항상 제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는 끝없이 아슬아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도 진실을 외면할 수 없지만 작품 속 그는 그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적을 두려워하며 텅 빈 곳을 걷고 있습니다. 만우절 시리즈는 마치 거짓말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사라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감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1부의 마지막 작품 키올입니다. 작가는 사진 작업에서 점차 영상과 설치로 확대했습니다. 2012년 작품으로 2개의 영상과 설치된 이 연작은 스틸 사진이 걸려있는 벽과 그 안에서 상영되는 영화 2편으로 이루어진 설치 작품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으면 그 앞에 뚫려있는 열쇠 구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볼까요? 그 열쇠 구멍을 통해 안쪽을 응시하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찍은 작품은 사진 속 인물을 바라보는 우리를 화면 밖으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열쇠 구멍 안쪽을 보고 있는 인물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우리 또한 그 인물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올라프는 피올의 첫 아이디어는 촬영 현장에서 어린이 모델이 실제 열쇠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는 모습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지만 작가는 그 순간과 상황을 포착하여 매혹적인 이미지와 영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순간 서사적 연출에서는 사진은 현실을 대변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진짜 세계라는 착각을 한층 더 강하게 일으키는데요. 이미지 속 가상은 사진이 지닌 이 리얼리즘 때문에 더욱 강한 설득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인 올라프의 한 장의 이미지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는 섬세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 전시실의 2부, 도시, 판타지 사이를 소개하겠습니다. 2010년대부터 어인 올라프는 실제 존재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연작들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부 도시 판타지 사이에서는 작가는 현실을 기록하는 사진의 전통적인 속성을 탈피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각 도시에서 기대하는 판타지성에 대한 간접적인 폭로를 통해 사진에 서사를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 작품에서는 현실과 예술적 허구 사이의 경계가 더욱 느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는 2012년 베를린, 2017년 상하이, 마지막으로 2018년 팜스프링 3부작 시리즈에서 화이트 큐브의 공간에서 벗어나 실제 도시의 현지 촬영을 통해 화려한 겉모습이 감싸고 있는 각 도시의 현재성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은유적 표현이 그의 도시 시리즈에서의 핵심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도시 연작 시리즈에서는 작가가 완벽하게 연출한 인물의 표정과 손짓의 순간을 촬영하여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의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세계관과 불완전한 변화와 외로움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현실의 자리를 대변하고 판타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과 허구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어인 올라프 작품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2부 도시 시리즈 첫 번째는 베를린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어인 올라프는 정기적으로 베를린을 방문했었습니다.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관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작가에게 베를린은 매우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베를린을 점점 더 유럽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특히 지난 10년 동안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의 작가는 작품 세계를 그의 스튜디오에서 창조해왔고 이 외 환경에서는 아주 가끔 작업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스튜디오를 떠나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은 장소인 베를린에서 작업한 프로젝트는 그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된 작업이었습니다. 어윈은 비행기를 타고 광고 촬영을 하러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른들의 좌석을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권위적인 모습에서 아이가 어른을 지배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베를린 시리즈는 탄생했습니다. 베를린 시리즈에서는 어른과 아이들이 서로 배역을 바꿔서 어른의 자리에 8살에서 10살 아이들이 차지하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처럼 정장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모습이나 아이들의 도도한 표정에서 작가가 유럽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러한 장면으로 베를린에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리즈 상하이입니다. 2017년 상하이 연작은 세계 곳곳의 도시를 여행하며 제작한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작품 3부작 중 두 번째 작업입니다. 작가에게 상하이가 주는 인상은 젊고 자신감 넘치며 에너지로 충만한 자신의 힘을 확신하며 잠재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내는 젊은 청년을 연상시키는 도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작업들은 표면적으로는 상업 광고에서나 볼 수 있는 매끈하고 완벽한 세계의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주인공이 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진실된 감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도시는 매우 북적이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사진 속 피사체들의 소통 부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의 마지막 도시는 미국의 팜스프링스입니다. 2018년 팜스프링스는 3부작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팜스프링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피닉스로 이어지는 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약 160km가량 나오는 실제하지 않을 것 같은 도시입니다. 어인 올라프가 팜스프링으로 갔을 때는 누구도 그곳을 파라다이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팜스프링에도 고급주택 담 너머에는 안락함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스모그 가득 찬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흥미롭게 느낀 것은 급변하는 세계와 이에 대한 부족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자본주의가 팽배해지고 그 안에서 독점이 생기며 개개인이 점차 소멸됨을 발견하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 안에서 개개인이 자신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약 50여 명의 스텝이 참여한 대규모 촬영으로 미국에 공존하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예를 들면 인종, 피부색, 성격, 체형 등을 하나의 이미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2부 도시 시리즈를 지나 이제 3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어인 올라프는 작품 활동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진뿐만 아니라 회화에서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3부 고전 현대적 초월에서는 특히 고전 회화와 시야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안에 운율과 심상의 순간을 이미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넘어 현대의 다른 매체로 옮겨내는 매우 탁월한 작가의 현대적 해석이 돋보이는 시리즈입니다. 처음 살펴본 특별 섹션 12인의 거장과 어인 올라프에서 고전가 어인 올라프의 작품을 이미지 대 이미지로 소개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흐름은 3부 고전 현대적 초월에서 작가가 가장 최근작 숲속에서로 이어집니다. 올라프는 이 시리즈에서 화이트 큐브 공간과 실제 도시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한층 더 나아가 최초로 자연 속을 배경으로 현실을 초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부의 고전, 현대적 초월에서는 어인 올라프의 최근작 숲속에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숲속에서는 요제프 폰 아이엔도르프가 1841년에 쓴 시 석양에서와 같은 구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는 함께 죽음을 향해 가는 노부부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데요. 올라프와 아이엔도르프의 유사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올라프는 낭만주의 예술의 형식을 차용하여 독일 및 오스트리아 산속에서 이 시리즈 작업을 했습니다. 작가는 내가 지금 이 풍경 속에 있으니 비로소 19세기 낭만주의 회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작가의 연작은 독일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캐스퍼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를 연상시킵니다. 프리드리히의 작품은 삶의 여정에서 진리를 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산을 오르는 등반자로 형상화했습니다. 반면 올라프의 작품에서는 등반자는 정상을 오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위해 심각한 폐질환을 앓고 있는 작가는 1860m가 넘는 고도까지 올라 자신의 한계를 실험해야 했습니다. 시각적인 모습은 19세기 낭만주의 회화와 매우 닮아있지만 그는 현대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에 불완전한 세계를 대입하여 매우 완전한 순간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백의 평화로운 풍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들은 자연과의 접점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진 속 모델들은 광활한 자연을 인식하기보다는 헤드폰을 끼고 있거나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자연을 경시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치솟는 안개와 무서운 산세는 자연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무한한 대상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특별 섹션과 1, 2, 3부의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아마 어인 올라프의 작품을 관람하며 이 작품들이 어떻게 제작했을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전시홀에 마련된 미디어룸에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작가의 메이킹 영상 5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속 피사체에서 손짓 하나하나 작가가 감독으로서 연출하고 이끌어가는 이 영상들을 통해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한국 네덜란드 수교 60주년 기념전 어윈 올라프 완전한 순간 불완전한 세계를 관람하셨습니다. 어윈 올라프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대의 담론을 고스란히 담는 작업을 꾸준히 지속하며 확장해 왔습니다. 어윈 올라프의 사진은 매우 정적인 완벽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전달하기 위한 그의 치열한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 작품을 통해 동시대 이슈를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